몰입, 최적의 경험 속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법의 열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활동에 푹 빠져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말이다. 이것이 바로 몰입 상태이다. 몰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몰입의 개념과 특징,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몰입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1. 몰입, 그것은 무엇인가? 몰입은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의 흐름을 잊고 완전히 몰두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아의식이 사라지고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며 최고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몰입 상태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만 집중하는 강렬한 집중력을 보인다. 또한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왜곡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몰입은 자기 자신을 잊고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자아의식 상실을 동반하며 활동의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에서 더욱 쉽게 발생한다.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활동의 난이도가 자신의 능력 수준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을 때 도전과 능력의 균형을 느끼며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보상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활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특징을 보인다. 2.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운동, 악기 연주,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몰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몰입을 위해서는 활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는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몰입 활동 중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피드백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몰입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몰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스마트폰, TV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몰입은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므로 활동 자체를 즐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해야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3. 몰입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몰입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몰입 상태에서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존감이 향상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몰입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므로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몰입 상태에서는 집중력과 생산성이 높아져 성과가 향상되며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몰입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낸다. 몰입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몰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몰입, 일상에서 실천하기. 몰입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요리, 정원 가꾸기, 독서, 운동 등 일상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하루 종일 일정 시간을 몰입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몰입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론으로 몰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몰입을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성과를 향상시키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몰입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몰입 활동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때로 창의적인 과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안하거나 어느 영역의 권위자가 암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시작된다. 또는 그 목표가 견해차, 모순, 의심스러운 결과처럼 영역 내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의 목표는 그러한 불일치를 화해시킴으로써 체계의 조화를 회복하는 일이다. 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많은 예술가들이 비평가나 관객의 관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중도 포기를 하고 만다. 학자들은 평론가와 편집인들이 결과를 평가해주기 전까지의 길고 불안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순수 학문에서 떨어져 나간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평가 기준을 알고 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더라도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3.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창의적인 일이 쉬울 수는 없다. 사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어려울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미지의 땅으로 들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일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은 극복하기 힘들다. 프리먼 다이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글쎄요, 일종의 투쟁이라고나 할까요?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첫 페이지를 쓰기 위해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매달리기도 하죠.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군요. 무언가 훌륭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하고 자연스러운 몰입이 시작될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밀어붙이고 강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몰입에 들어가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 도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순수한 고통일 따름입니다. 4.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전이 능력과 딱 맞아떨어질 때 창조 과정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게 되고 다른 잡념들은 일시적으로 보류된다. 5. 방해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들은 실제로 창작 과정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번 정신이 흐트러지면 몰입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과제가 클수록 오랫동안 몰두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신이 산만해지기 쉽다. 6. 자기 자신, 시간 그리고 주변을 잊어야 한다. 주의력을 방해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몰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창조 과정이 시작된다. 7.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가끔 진리와 미를 추구하면서 얻는 기쁨이 어떤 활동 자체에 몰입하는 이유라고 기술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발견이나 문제의 해결, 대상을 단순하고도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보상은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학문 활동 그 자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광기에 몰입 없이 유튜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광기의 열정과 편집광적인 몰입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파도로 밀어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도달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췄어도 광기에 몰입 없이 유튜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때로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열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성공을 향해 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인공지능의 가세로 그 숫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를 움직일 충분한 광기의 열정이 없고 단지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기 때문이다. 주체할 수 없는 광기와 열정의 파도가 밀어올리지 않는다면 성공의 해안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광기의 열정은 막힌 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수시로 찾아오는 번아웃과 절망의 아픔을 치유해준다. 열정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최대의 선물은 포기를 잊게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열정은 가슴 벅찬 의욕과 기쁨이다. 열정은 불굴의 의지와 정열을 품고 100만 명 유튜버에 도전함으로써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든 2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올라가 보고 싶다는 사람은 사다리를 떠올리지 못한다.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단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도 열정이라는 사포로 문질러야 광채를 낼 수 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자질만 남겨놓고 다른 자질은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열정을 남겨두어야 한다. 열정은 유튜버들이 꼭 지녀야 할 요소다. 유튜버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열정은 추진력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유튜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가슴속에 숨겨진 열정이다. 피터 드러커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만을 억척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만이 어떠한 일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가슴속에 불타는 광기의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